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속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구라와 국민의당. 개그맨 김구라 씨는 무명 시절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여러 막말 방송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무명 시절 김구라 씨의 발언은 세상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었고 따라서 큰 논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구라 씨가 지상파를 통해 인기를 얻게 되자 과거 그의 발언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여러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에 김구라 씨는 큰 곤혹을 치르게 되었죠. 가수 문희준, 이효리 등 여러 연예인들이 김구라 씨의 막말 대상에 올라왔었는데요. 이런 논란 직후 김구라 씨는 어떠한 변명보다 즉각적인 사과로 대응했습니다. 당시 어려웠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기보다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이 얼만큼 잘못됐는지를 시인했고 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당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었던 김용민 씨뿐 아니라 민주당은 선거에서 참패했었고 김구라 씨 역시 연예계를 잠시 동안 떠나야 했었죠. 김구라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반성의 의미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사그라졌을 때에도 김구라 씨는 계속해서 나눔의 집을 찾았었고 나중에는 할머니들의 용서를 얻어냈으며 지금도 할머니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을 했을 땐 진솔한 사과와 처절한 반성,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비로소 마음을 열고 용서를 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이는 더욱더 단단해지겠죠. 국민들이 안철수라는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은 새정치였는데 새정치와는 완전 역행한 일이 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의당이 아닌 국민들 아닐까요? 최근 국민의당 사태를 보면서 김구라라는 한 명의 연예인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국민의당. 말 그대로 국민이 주체이자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의 다른 시각. 국내 최고의 신개념 모바일 신문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이 대전, 충청 지역의 정치와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매주 월요일 2부는 우리 지역 연고 프로야구 팀이죠. 한 주간의 하나이글스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른 시각에 김성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내내 마음을 좀 졸이셨을 것 같아요. 주중 3연전을 수비해가지고 3승 3패를 예상하셨는데. 네, 이렇게 저도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은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그러니까 주중에 3연패 당했으니까 주말에 이제 3연승을 해야 되는데 또 금요일부터 비가 왔죠. 네, 그래서 뭐 금요일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기했는데 일요일날 강원 골드필 당하면서 네, 이렇게 저의 헛된 바람은 또 무너지는구나 싶었죠. 지지난주의 전적은 우리가 4승 1패로 하나이글스가 상승세를 타서 와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좀 순위 변동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1승 4패로 다 까먹었습니다. 네,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예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뭐 돈을 벌었으면 진짜 큰 돈 날렸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자꾸 이렇게 점괘가 맞지 않은 걸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뭐 네. 원래 그런 거니까 인생. 네, 그러면 지난주 경기 하나씩 좀 복기를 해보죠. 7월 4일 화요일 경기인데요. 그때는 주중 3연전으로 넥센과 그리고 또 넥센은 아시다시피 홈 구장이 돔구장이기 때문에 고척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비가 와도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경기장입니다. 근데 넥센한테 3연패를 당했습니다. 하나가 4일날 이제 넥센과의 원정 경기에서 이제 1회 초 타선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날은 좀 쉽게 가나 했는데 3회 말 이제 김정 선수가 선발로 올라왔던 김정 선수가 5점을 내주면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회도 이제 점수를 내주고 이제 8회에도 1점을 따라 붙었는데 더 이상 타선 터지지 않으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5대7이었고요. 점수는 안타수가 9개 대 12개니까 3개 차이밖에 안 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타선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날도 투수진이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날 이제 이상열 선수가 멀티 홈런을 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성열이 12호 13호 홈런을 쳤죠. 네. 그래가지고 이성열 선수 홈런포만 뒷바래고 힘만 빼지 않았나,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특히 한화가 1회 초에 4점을 내가지고 기자님하고 저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면서 웬일이지 하면서 그래도 곧 찾아올 것이다 한화 징크스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딱 3회 넘어가니까 흐르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 강승현 선수도 이날 올라와가지고 2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5대7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깝게 역전패를 당했고요. 그 다음날 수요일 경기입니다. 7월 5일 수요일 경기도 이날도 이제 7대 12로 비교적 큰 스코어가 점수가 많이 났지만은 역시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배영수 선수가 선발로 올라왔는데 이제 좀 버텨주긴 했었는데 이제 퐁당당당 퐁으로 갈 수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불펜이 이제 진짜 불을 지르더라고요. 진짜 불 끄라고 올려보였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불펜에서만 17점을 해가지고 불펴. 불펜 불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쉽게 이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안타수는 12대 19니까 이날은 난타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이날도 1회에 2점을 선취를 했었는데 결국 6회까지 보면 7대 2로 앞서다가 말씀하신 대로 6회 7회 이제 불펜들이 비기닝으로 점수를 많이 내줬던 것 같아요. 이동걸 선수는 아웃카운트 2개 잡으면 3실점, 권혁도 1실점, 송창식 선수가 이제 4실점 하면서 네, 아웃카운트 2개 잡는 건 4실점을 했고 서균 선수도 2실점. 이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이제 타선에서 힘을 내도 이제 불펜에서 무너지고 선발로 무너지고 이제 마운드가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점수를 아무리 많이 내도 이제
계속 패배한 경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김태균 선수가 드디어 또 오랜만에 홈런을 쳤습니다. 10호 홈런을 때려냈어요. 근데 김태현 선수가 뭐 홈런을 때리고 누가 홈런을 때려도 불펜이 다 말아먹는데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이 엇박자, 타선과 그 투수진들 간의 엇박자로 인해서 또 이날 경기를 내줬고, 7월 6일 목요일 경기입니다. 이날도 역시 6대 13, 대패를 당했습니다. 네, 이날은 그냥 아예 1회 말부터 선발에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진 선수가 선발로 올라왔는데 3이닝 동안 9피안타, 1피 홈런 맞고 7자택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행운의 럭키 세븐. 네. 그래서 이날도 이제 또 이제 이성열 선수가 또 멀티 홈런을 때렸는데 정말 구슬플 정도로 로사리오 선수도 홈런을 때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날은 홈런 개수로만 보면 하나가 3개를 쳤어요. 넥센은 1개였음에도 불구하고 1회부터 뭐 60실점을 내주니까 그러니까 뭐 좀 허망하다라고 해야 될까? 그쵸. 그 이후 올라온 뭐 이충호 선수도 4실점, 심수창 선수 1실점, 강승현 1실점, 뭐 이렇게 계속 점수를 내주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이성열 선수가 14호, 15호 홈런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로사리오 선수도 홈런을 쳤는데, 네네네. 그래서 22호 홈런을 쳤는데, 안타깝게도 6대 13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1회부터 이제 타자 일수는 당하면서 1회 말부터 점수를 내주니까 제 아무리 방망이가 불을 뿜어도 타선에서 불을 뿜어도 불펜진이 불을 지르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녹음하면서 정말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뭐 이거 뭘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승질나서 우리 방송 안 들으실 것 같아. 요즘 들어서 최강 하나가 그 다운로드 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반사이익을 누려야 돼 저희가.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아쉽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 사퇴 이후 뭐 이때 뭐 그래 약 반짝이었을 때는 청취 다운로드가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 한 2, 3주 정도 안 좋아요. 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저도 슬프네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이글스 참 네. 7월 7일은 이제 우천 취소가 됐어요. 비가 와가지고 원래 잠실에서 LG 트윈스와의 경기였는데 네네. 하루 쉬었으니까 좀 그 심기일전하고 토요일에 경기를 LG와 했는데 이날은 기분 좋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날 이제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제 윤규진 선수가 7이닝 동안 이제 6피안타 맞았는데 실점은 2점밖에 안 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그러고 해서 이제 승리를 쌓았고 이제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했더라고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선발 투수들이 퀄리티 스타트라고 하면 6이닝 3실점 이하인데 7이닝을 던지고 3실점 이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 이날 이제 복귀한 이용규 선수 네네. 드디어 복귀를 했는데 막 용규놀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막 계속 파울로 커트 해내고 해서 투수들이 투구수가 늘어나고 짜증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좀 오랜만에 돌아온 이용규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안타도 4타수 2안타니까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볼넷 하나로 또 그러니까 3번 출루를 했죠. 그리고 이제 권혁 선수랑 불펜들이 올라오면서 승리를 잘 막아줘가지고 정원 선수도 막아주고 해가지고 그나마 이날 경기는 좀 봐줄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수만 봤을 때는 11대 10이니까 하나 차이밖에 안 났지만 하나이글스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경기를 했던 것 같고 뭐 송강민 선수가 이날 또 홈런을 오랜만에 쳤어요. 6호 홈런을 쳤고 4타점 올렸고 네네. 그 정우람 선수도 세이브를 추가를 했고요. 네네. 네, 뭐 이날 경기는 좀 바람직한 모습이었는데 이날 같이만 하면은 정말 한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제 바로 경기죠. 어제는 비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네, 졌습니다. 어제 1회 초부터 이제 점수를 냈는데 1회 말에 이제 김범수 선수 점수를 내주고 그다음에 3회에도 점수를 내줬는데 이제 5회까지 딱 가서 이제 저희가 한화가 이제 점수를 내고 이제 그때까지 좀 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폭우가 6회 폭우가 막 쏟아지면서 풀카운트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골드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안타수는 5대5였어요. 그러니까 팽팽한 경기였었고 뭐 점수를 봐도 그렇지만은 김태균 선수가 3타수 2안타 타격감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고 김원석 선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안타 또 치고 그리고 이제 불펜 나온 투수들이 그래도 무실점을 이렇게 계속했단 말이죠. 그럼 분위기를 탈 수도 있었는데 특히 뭐 김진영 선수가 올라와갖고 1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피안타 그리고 무사사구 삼진 2개 잡고 무실점으로 중간에 잘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데뷔전을 가진 선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비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강우 콜드패로 경기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적은 지지난주에 4승 1패를 그대로 뒤집어서 1승 4패. 네, 도로 원위치로 왔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고 그걸 이제 좀 지나봐야지 사실 좀 성적이 나온다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이제 롯데자이언츠와 경기가 있는데 네. 이 경기를 만약에 잡지 못한다면은 제가 생각에는 이제 가을 야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오지 않았나. 뭐 익숙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을 야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최근 몇 년 동안 하나이글스 팬들이 하나이글스를 사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따라붙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제일 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뭐 이기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과정에 더 많은 감동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기억하고 사실 우승한 팀들은 되게 많아요. 그동안 역대 KBO 리그에서 봤을 때 뭐 혜태 같은 경우는 기아 타이거즈 전신부터 해서 10회 우승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승의 감동도 있지만은 그 우승하지 못했지만 그 과정의 짜릿한 감동들이 있잖아요. 패배의 감동도 있고 보여줬던 모습이 되게 아름다운 패배라고 했나? 그러니까 그렇죠. 졌지가 잘 싸웠다 있잖아요. 그렇죠. 좀 잘 싸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보다 보면은 좀 계속 아쉬운 모습만 보이고 좋은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좀 진짜 정말 많이 아쉽더라고요. 하나이글스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타선을 보면은 그래도 라인업의 3할 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근우 선수도 3할 타자고 김태균, 로사리오, 이성열, 송광민, 하주석, 양성우, 김원석 이런 선수들이 3할 타자들이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복귀한 이용기 선수도 2할 9푼 1이니까 언제든지 3할로 갈 수 있는 최재훈 선수도 2할 9푼 4리. 그러니까 타선은 빵빵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타선 응징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부족해요. 네, 그리고 찬스에서 좀 탁 치고 나가고 이런 게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아직 그러니까 규정 타석을 다 못 채운 선수들이 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 능력 부분은 솔직히 저는 기아한테도 안 밀린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응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찬스에서 쳐줘야 될 선수가 못 쳐주고 이제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그 큰 인기를 누렸던 팀이죠.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 뉴욕 양키즈라는 팀이 있죠. 네네네. 많은 돈을 주고 선수들을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안 났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선수들 개개인의 면면이나 아니면은 개인 성적들은 화려했지만 실제 그게 팀 케미스트리 안에 녹아나가지고 그렇죠. 응집력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미국의 캔자스시티 로얄스라는 팀이 굉장히 슈퍼스타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그 팀의 어떤 그 응집력을 발휘해서 월드시리즈 우승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하나이글스를 좀 잘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양키즈 같은 경우는요, 그 예전에 미국에서 가장 그 핫했던 선수가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과거에 박찬호 선수 뛸 때 그때 활약했던 선수인데 텍사스가 워낙 이제 성적이 안 나니까 그때 텍사스도 팀 그 개개인 선수들의 그 이력은 화려했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뉴욕 양키스로 이적을 하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막 10년 계약했고요. 10년 계약에 뭐 1억 불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알렉스 로드리게스 선수의 포지션은 유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리고 그 연봉 액수에 따라서 그 선수의 팀 내 위상을 정하거든요. 근데 당시 양키즈에는 데릭 지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유격수였고 연봉도 로드리게스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고 그리고 전국적인 인지도나 뭐 선수 인기 이런 것들도 에로드가 훨씬 더 높았지만은
양키스란 팀에서 캡틴은 데릭 지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에이로드는 3루수로 이제 전향을 합니다. 그 정도의 케미스트리가 나와서 그 이후에 양키스는 황금기를 갖죠 다시. 그래서 그 유명했던 조토레 감독 같이 그런 게 선수들을 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슈퍼스타들을 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감독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하나의 글쎄 그렇게 슈퍼스타가 있나 싶으면 그것 좀 물음표도 그러니까 있고, 돈 연봉은 슈퍼스타급인데 네. 실력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리고, 좀 안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들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진으로 밸런스를 좀 찾으라는 취지에서 2군으로 내려간 그 이태양 선수 있죠. 하나이글스의 뭐 네네. 토종 에이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이태양 선수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어요. 뭐 반 시즌만 반짝였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갖고, 이 선수 이제 올라올 때도 됐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었는데, 퓨처스에서 최근에 7월 7일에 롯데전에 등판을 해가지고 2회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 5실점 강판되는 그런 수모를 좀 겪었다고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좀 투수진에 있어서는 안타깝고 아쉽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뭐 이제 그래도 뭐 조만간 오가나 선수는 좀 아직 멀었다고 하더라도 비아누이바 선수가 뭐 다음 시리즈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제 이제 처음 이제 마운드 탔던 김진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나마 좀 희망이 있진 않나. 희망 고문 같아요. 근데 하나이글스에 새로 이렇게 올라온 선수들 보면은 데뷔전은 웬만큼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쭉 가야 될 텐데. 김태현 선수는 봐도 초구 홈런도 네, 치고 정말 멋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잠수를 타시면서 아쉬웠습니다 참.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위가 어떻게 되죠, 하나이글스가? 아직도 8위에 네. 있습니다. 꼴찌는 아니네요. 그쵸. 그거에 뭐 미안해 가지면 안 되지만. 네. KBO 리그로 좀 다가왔다가 다시 또 이대현 리그 쪽으로 갔나요? 어떤가요? 경기 차이는? 지금 이제 7위가 롯데인데 이제 롯데와 3경기 반 차이가 나고요. 이제 9위가 삼성인데 삼성과는 또 3경기 반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시리즈가 이제 롯데와의 3연전이거든요. 네. 만약에 다음 시리즈를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이게 격차수를 좁혀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순위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과연 그게 가능할까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롯데와의 3연전은? 롯데와 우리 홈 경기예요, 원정.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지난 5경기를 총했는데 2승 3패를 했거든요. 열세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이제 그 승률을 좀 반쯤 거쳤으면 해가지고 2승 1패를 예상을 하는데 또 이제 말아먹을까봐 제가 좀 무섭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2승 1패 예언하셨고요. 네, 부디 올스타브레이크 전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휴식기를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하나의 소식, 최강한의 김성석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내일 2부 장기일문의 다른 시각에서는 최근 충청남도에서 갈등 소짐이 보이고 있는 브리핑룸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